대표님, 저 어제 군산에 내려갔다가요. 오늘 좀 다른 일 때문에 오늘 아침에 지금 저 집에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부산에 못 있고 지금 입니다. 영화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감독님이 지금 거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전국을 지금 다니고 제주도까지 이제 가셨다가 뭐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오늘도 이렇게 좀 줌으로 하시게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이 군산에 내려가서 수라 때문에 내려간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영화인들과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수라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들도 이따가 좀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기 관객분들께 황윤 감독님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아까 제가 황윤 감독님이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 영화를 꾸준히 만든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작품은 작별이죠, 감독님. 예, 근데 저는 환경 영화라고 불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렇게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이제 어떤 범주화하는 것이 또 카테고리화하는 것이 좀 영화가 표현하는 것도 감독님이 삶의 어떤 삶과 세계관과 생명을 대하는 어떤 그 관점들을 너무 이렇게 좁게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작별이라는 영화는 동물원에 갇힌 호랑이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영화는 사람의 시선에서 보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원에 갇힌 동물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감독님이 여러 작품을 만드셨지만, 침묵의 숲이라는 또 다른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작품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그 도로들이 닦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도로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그 로드킬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그게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제 기록을 해서 보여주셨던 작품이고,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고마운 작품을 만들어줬다고 제가 알기로는 황윤 감독님께 직접 이렇게 멀리서 해외에서 이제 편지까지 써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 역시도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영화도 사람의 시선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굉장히 편의성 이런 걸 중심으로 도로를 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무수히 죽어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 뱀, 두꺼비, 여러 동물들의 눈에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그리고 자기를 치는 그 수많은 자동차들. 그랬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 다음에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라라는 갯벌에서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어떤 새들의 시선에서, 동물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갯벌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의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전 지구에 살아가는 그 많은 생명들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공유하는 공동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알려주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일관되게 그런 작업을 해오셨던 감독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황윤 감독님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수라를 보면서 물론 전작들도 굉장히 다 좋아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설득이 됐는데, 사실 이제 어제 그 군산에 가서 영화하시는 분과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약간 이제 얘기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아니, 그분 얘기가 다 끝난 걸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영화를 그분은 영화 안 보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황윤 감독님이라도 이미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싸웠던 거고,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30년의 역사고,
그런데 또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강길 감독님이라고 계속 새만금에서 어떤 싸움을 기록하셨던 분도 있는데 사실은 되게 좀 힘들이 많이 빠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 이 영화는 저를 설득을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뭐 이미 끝난 걸 어쩌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감독님 스스로도 그 시점, 그런 어떤 눈높이에서 영화를 출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 스스로가 왜 지금도 이 수락의 뻘을 이런 30년의 싸움 속에서 거의 다 막혀 있는데 여전히 이 수락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어떤 스스로의 확신이 생겨가는 그 과정들, 그 갯벌을, 그리고 갯벌에 살아가는 생명들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이 출발점이 관객과 감독님이 같기 때문에 감독님이 느낀 것을 관객도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저도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이제 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어제는 이제 급하게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못 봤지만 다음 주 주중에 한번 꼭 가서 수라를 가야 되겠다. 가서 내 눈으로 나도 너무 보고 싶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네, 감독님. 네, 이제 관객분들께 제가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어쨌든 이 영화는 2015년부터 22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이제 촬영을 하시고 만드셨잖아요. 물론 초반에 잠깐 2000년에 또 잠깐 촬영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7년이라는 세월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대상을 촬영하고 영화를 완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만 7년이라는 세월은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어쨌든 이 수라라는 작품을 만들게 되신 계기, 그리고 감독님이 이제 군산으로 이사를 가신 게 언제신지 좀 그런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맹수진 프로그래머 오랜 시간 동안에 제 작품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 수라는 제가 2014년도에 군산에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작된 작품이에요. 사실 저도 군산에 가기 전까지는 새만금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2014년도에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2015년도에 오도필 단장님을 만난 거죠. 예. 이런 소재를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의 어떤 지인분의 소개로 이런 사람이 있다 한번 연락을 해봐라라고 해서 군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막막해서 그냥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떤 일 하시는지도 모르고 전화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갯벌에서 물새를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군산에 아직 갯벌이 남아있냐, 다 사라진 거 아니냐 이랬더니 이때는 뭐예요. 그러면서 마침 그 주말에 정기 조사하는 날이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와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뭐 관심을 아니하면서 간 겁니다. 갔는데 이제 그게 새만금 시민생태 조사단 영화에 나오는 그분들의 정기적인 모니터링하는 날이었어요.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딱 20년이 되는 해예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정기적으로 군산에 모여서 군산의 갯벌의 여러 가지 생명들과 어민들의 삶까지도 간첩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하는데 마침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진짜로 갯벌이 있고 거기에 멀리 어떤 하얀색들이 보이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새였냐면 영화에서 머리 막 휘젓는 새 있죠. 저어서 먹는 새. 누구죠? 네, 저어새죠. 저어새. 완전히 국제적인 보호종입니다. 그 보호종, 그 귀한 새가 제 눈앞에 한 마리, 5마리만 있어도 놀랄 텐데 150마리가 물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너무 활발하게. 그걸 보고 와 진짜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너무 다행이다. 다 사라지고 다 죽은 게 아니어서 아직도 갯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있고 여기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고 정말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누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모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십수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경외감이 들었고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다큐멘터리스트구나. 왜냐하면 제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영화에도 나오다시피 2006년도에 제가 이제 갯벌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겠다고 달려갔었거든요. 그리고 딱 3일 촬영하고 올라왔어요. 왜 2006년이었냐면 대법원 판결이 그때 내려졌고 세왕이 간척을 해도 된다. 정부 결정이 나면서 그때 막 가서 찍지 않으면은 더 이상 세왕금의 그 살아있는 갯벌을 못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다급한 마음에 제가 이제 달려갔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찍고 돌아왔는데 저를 환대해 주셨던 저를 그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한 밥을 주셨던 그 윤기와 어머니께서 제가 갔다 온 한 달 뒤에 갑작스럽게 익사를 당하신 거예요. 그 방조제 문이 예고 없이 열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간척으로 인한 희생이 된 거죠. 그런 어떤 충격과 슬픔이 너무 저를 압도했고 그래서 정말 찍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말로 너무나 다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 더 이상 물론 다 끝까지 싸우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절망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고 실제로 잊기도 했고 그 다음 작품도 너무 바쁘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각의 시간을 거쳐서 정말 운명처럼 다시 군산에 와서 이것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무나 다행이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그런 이유에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희망을 내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카메라를 그냥 만난 순간 그냥 습관처럼 들고 갔던 카메라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영화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수련가. 처음에는 오동필 단장님과 이 친일조사단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몇 년 동안은 제작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저 혼자서 촬영을 쭉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활동하는 거를 기록을 했고 그때까지 몇 년 동안은 이제 조사단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계속 이제 수배를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의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자꾸 가까워지면서 마음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수라라는 갯벌을 처음에는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수라가 저를 지켜주는 느낌마저 들었고 수라의 생명들이 진짜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너무 사랑스럽게. 오동필 단장님이 이 아름다움을 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 역시나 똑같은 심정이 됐고 제가 목격한 거를 얼른 영화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얼른 전해야겠다 이런 심정에서 계속해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방관자, 그다음에 망각했다가 그다음에 뭐 물리적인 거리감이 있었다가 그러면서 현장에 와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던 저였어요. 그런데 점차 수라의 사랑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제 삶의 한 부판으로도 그런 어떤 저의 변화 과정이 영화의 중요한 어떤 스토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수진 평론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야기 전략이기도 했어요. 이 관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는 아예 모르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예전에 관심을 갖고 아셨던 분들도 다 끝난 거 아니야? 어저께 그 영화인이 말씀하셨다는 듯이 다 끝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또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앞서가서 수라 너무 아름다워 막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완전히 잊어버렸던 저 자신에서부터 그러면서 점차 가까워지는 그 거리감 이것이 관객이 따라갈 수 있는 그 속도 내지는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은 감독님이 그렇게 본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관객과의 어떤 눈높이와 일치하는 그런 어떤 영화적인 전략은 그 이전 작품인 잡식가족의 딜레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관객이 이 영화의 호흡만큼 하나씩 이해하고 설득돼가는 어떤 그 과정은 정말 이렇게 황윤 감독님의 어떤 이야기꾼, 다큐멘터리스트 기록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야기꾼으로서의 어떤 재능을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예, 시간이 사실 지금 줌 때문에 아주 짧게밖에 오늘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서 바로 이제 관객분들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는 동대문구에서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원래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그 공동체 상영을 준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못하게 됐고, 이런 자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또 오늘 생각보다 좀 관람객이 적어가지고 그 점도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이 이제 제로위스 가게를 하면서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전에 감독님 강의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조금 이해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영화를 보게 되고,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왔는데 물어봤더니 수라 가보고 싶다,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감독님 그때 강의하셨던 거 좀 이해도 되고 다른 영화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제가 궁금한 점은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그 감독님이 인생에 수라가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수라에 관련된 영상을 기록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군산에서 멀리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로웨이스트 가게 하신다니까 너무 반갑고요. 제가 사실 지금 오늘 제주도에 와서 그 줌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제 지인분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시는 날 이렇게 나와갖고 회사 문을 딱 열어주셔서 이 공간이 이제 아까 뭐라고 하셨죠? 회사 이름 저도요? 푸른컵이라고요. 제주도에서 또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푸른 컵, 네, 기억해 주시고요. 다회용, 네, 컵 이렇게 운동하시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제주도에 이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고요. 수라에 오시는 거 너무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라를 오고 계세요. 그래서 일명 수라 보고 수라 가자 그런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고 계신데, 오동필 단장님을 위시하여 우리 또 승준 씨 너무 멋지게 수라에서 지금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30명 단위로 이렇게 묶음 계속해서 수라 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소식들을 제가 관객분들에게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제가 좀 이따가 한번 그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글로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에 이제 공지사항에도 제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참가 신청하라고 링크가 뜨면은 제가 거기 제일 먼저 올려드리거든요.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또 다른 동네에서는 어디서 수라가 상영되고 있나, 또 이제 조만간 VOD 서비스도 집에서 시작이 돼서 집에서 영화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정보도 저희가 올려드릴 거니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시간을 조금 연장해도 된답니다. 자, 질문 또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좋은 영화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속돼 있는 잔치에서 수라 관람을 위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연락 오기에 100명만 한정한다 해서 지금 추첨한다는 그런 말이, 그렇게 이제 해서 100명만 한정해서 보여준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아까 이제 11월 11일부터는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있거든요. 상영관이 없어가지고. 11월, 그러니까 집에서 보시는 거는 11일이 아니라 7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수련은 진짜 오늘 보셨지만 진짜 큰 화면으로 봐야 그리고 좋은 스피커로 그 새소리를 들었을 때 진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보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극장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영관이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면 처음에는 6월달에 개봉했을 때는 관객분들이 100개 이상의 극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159개의 극장에서 개봉을 했었었는데 뭐 마냥 계속해서 똑같은 영화를 개봉관에서 열어주진 않잖아요. 다른 뭐 그 다음에 개봉하는 영화들도 계속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극장에서 내려온 상태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인디스페이스, 노원구에 있는 더숲 아트시네마 그 다음에 연희동에 있는 라이카 시네마 한 이 정도 극장에서 지금 아직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일매일 상영하진 않아요. 다른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더 많이 틀어야 되니까 수련은 뭐 가끔 며칠에 한 번씩 상영하지만 찾아보시면 그런 극장들에서 아직까지는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께서 속하신 단체, 뭐 생협도 생협이나 뭐 아니면 성당이나 아니면 학교나 지역 모임이나 도서관 뭐 이런 모임에서 극장을 대관하는 겁니다. 편하신 극장을 우리 동네 극장 한 관을 수라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저희 그 영화 제작자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다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방법은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극장을 선정을 하시고 롯데시네마는 롯데시네마, CGV는 CGV를 마음에 드시는 극장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거기 그 대관 문의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홈페이지 가시면 극장 홈페이지 가시면 거기 대관 문의하는 데다가 매달 며칠날 한 100명 정도 100명까지 아닐 수도 있어요 요새. 하여튼 그 인원을 적으시고 며칠날 며칠 정도의 수라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영 문의를 남기시면 답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CGV가 최근까지는 좀 특별 할인을 해줬었는데 11월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좀 그게 가장 좋으신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조금 아쉽게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못한 얘기들을 분명히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마디만 하시고 해주시고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신리 영화제 열어주신 답신리 영화 미디어 센터인가요? 네, 우리 활동가분들, 직원분들 너무 애쓰셨고요. 특히 줌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느라고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수고해주신 맹수진 모더레이터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관객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가지고 또 뛰어갈게요. 네.